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멸종 상황 속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초초금매가 넘칠 것이다. 이거 안 풀면 다 죽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언론 보도를 소개합니다. 상승장에 누더기 된 청약제도 하락장에 바꿔달라 민원이 본물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청약 경쟁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대1만 넘으면은 청약 홈을 통해서만 무순위 접수가 가능하대요. 근데 그냥 찔러 넣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처분이 안 돼서 시간이 계속 소요가 된다는 부분이죠. 이것은 시행사 입장, 시행사의 불만사항을 기사로 보도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 연장 요청 부분입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현재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018년 11월부터 청약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1주택자는요,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통해서 조건부로 청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것을 어길 시에는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까지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2019년까지요.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2019년 상반기에 수도권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7.7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나마 2019년 하반기부터 올라가고요. 2020년부터는 수직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34대 1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는요. 중도금 연체 마케팅 등의 시행사들이 수분양자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때는 1주택자 청약 당첨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규제 지역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때거든요. 문제는 거래가 너무 실종되다 보니까 야, 이거 6개월이란 처분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싸게 팔면 다 팔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초초금매로 팔리는 곳 잘 보잖아요. 매머드급 대단지예요. 진짜 규모가 큰 곳만 한 달에 한두 건 거래가 있는 거지 중소규모 단지에선 거래가 없는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올 하반기 들어선 거래가 거의 대부분 단지들이 씨가 마르다 보니까 6개월 이내 팔 수가 없는 조건이 돼버린 거죠. 싸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매수 문의조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야, 이럴 바에는 주택담보대출 이번에 규제 풀어줬잖아.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8월 1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요. 원래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6개월인데 2년으로 완화가 됐고요.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가 돼버렸거든요. 게다가 같이 풀어준 게 뭐냐면은 시행일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잔금 대출 시에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는 행정 지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청약제도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들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년 입주 물량 증가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수도권 지역의 입주 물량이 16만 6천 호였습니다. 내년에 19만 2천 호로 껑충 뛰어오르게 돼요. 그러면은 입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초급매도 같이 증가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새 아파트에 입주 못하는 이유 10명 중 4명이 기존 주택 안 팔려서라는 응답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주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전세를 내놓으려고 했네. 근데 전세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역전세라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기존 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취약한 내년 입주 시즌에 악재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역전세는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크게 낮으면서
자, 임대인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그것이 급매로 이어진다는 부분. 두 번째,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는데 그게 5월까지네. 그럼 그 전에 처분해야 된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1주택자 처분 조건 분양까지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모두 단기간 내에 팔아야 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또 하나 복병이 더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 분양입니다.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 속한 주택은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원 평형 신청과 그리고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조합원 분양이 진행되고 그것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조합원 자격 획득이나 입주권 구입은 무주택자만 해야 될까요? 유주택자라도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유주택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서울 인근 대부분은요, 이런 조합원 물량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조합원들도 대출을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정비사업장에서는요, 일반 공공택지 분양과 다르게 이주 철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을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철거 이후에 동호수 추첨이 끝나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거기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까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전환 시 완화된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주비 대출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주비 대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조합원의 이주를 돕기 위해서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는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또는 내 집에 살고 있던 조합원의 경우 이 집에 나가서 다른 집을 구하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이주비 대출은요, 1주택자든 아니면 2주택자든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에도요,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는요, 최장 2년 이내의 처분 조건이 붙고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1년 내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붙었다는 부분이죠. 현재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조건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처분 기한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부터 2년입니다. 솔직히 여유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무래도 정비사업장에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이게 심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분양받은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져서 과거 주택 상승 기대감이 높을 때는요, 이 2주택 보유 기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양쪽의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양쪽에서 집값 하락하는 게 동시에 보이잖아요. 현재는 최대한 빨리 처분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입주 시기가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최대한 빨리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금 차입의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최근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지역 중심으로 초초 급매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가 현재 많이 쏟아지는 9월부터 입주가 많이 쏟아지는 경기도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입주단지 주변은요, 마이너스 20에서 25%까지 굉장히 흔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아파트 단지 하락세보다 그 주변 지역 단지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역전선언에 의한 투매도 있지만은요, 자, 내 집에 입주하기 위해서 처분하는 수요 공급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질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연말에 기준금리가 3%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금금리는 4%대, 대출금리는 5%대가 되네. 야, 그러면은 나는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네. 자,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투매로 더 싼 가격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단기간에 시세가 굉장히 급격히 무너진다는 부분, 지금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께 좀 힌트를 드리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지역에 투자하고 분양을 받습니다. 조합원 분양 받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아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으로 투자해요. 그래서 뭐 둔촌주공에 조합원 자격 산 사람들, 올림픽 선수 기자촌에서 사시는 분들 많은 뭐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요 자기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입주가 많아지게 되면 어디가 집값이 더 싸질지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입주 물량 많은 지역을 미리 분석하시고 최고의 기회가 오는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 운영하는 거 아시죠?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리고 넣을 만한 분양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려드리면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그리고 투자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